자,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경영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통계학, 기계학습 뭐 이런 주제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인 R 프로그래밍을 강의하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요. 데이터 분석과 R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를 다루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클렌징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 데이터 클렌징이란 말은 뭐 일단 데이터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요.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자, 그런 일들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데이터 클렌징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있느냐 했더니 일주일에 한 1시간도 안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한 19% 되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1시간에서 4시간 사용한다는 사람이 한 42% 되고요.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사용한다는 사람도 한 32% 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사람이 한 7% 정도 됐습니다. 즉, 뭐 통계학이나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해서 아주 고도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이전에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미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데 능숙해져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R 프로그래밍이라는 언어로 한번 그런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포별 일별 판매 건수 데이터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에 성별이 어떻고 거기에 있는 식당의 이름이 뭐 어떤 점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점포들을 구분하기 위한 점포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몇 월 며칠 언제에 뭐 판매 건수가 몇 건이었다. 자,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합시다. 또 다른 데이터셋은요. 점포와 업종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건데 자, 업종 코드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 업종이 뭐 한식 업종인지 카페 업종인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더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저 위에 있는 데이터도 이제 훨씬 많습니다. 뭐 몇십만 개의 행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기상청에 가면 구별 기후 데이터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뭐 강남구 몇 년 몇 월에 위도 경도 즉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거기에 강수량이 어느 정도 왔다, 비가 어느 정도 왔다. 자, 이렇게 데이터셋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가지게 된다면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요. 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점포별로 일별 판매 건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10개의 점포를 한번 찾아봐라. 그럼 아마 이 데이터셋만 있으면 요 질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점포별로 월 판매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한 10개의 점포를 찾아봐라.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이 표에는요. 월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연월 1이라고 하는 즉 2014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별 판매 건수로 모으려면 우리는 이게 1914년이고요. 이게 1월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일, 1일, 3일 이렇게 돼 있는데 즉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몇 년 몇 월이라고 혹은 만약에 뭐 월만 이용한다면 자, 요렇게 딱 뜯어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조금 이렇게 손질을 해서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보니까요. 자, 점포와 업종 코드를 결합해서 한식 업종에서 점포별로 평균 판매 건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게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한식 업종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1 판매 건수를 구하라. 1 평균 판매 건수. 1 평균 판매 건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한식 업종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셋에는 한식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데이터셋을 보시면 여기 업종 코드하고 업종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식이냐 카페냐 이런 정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기존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만약 여기 지금 이 업종 코드라는 것이 사실은 이 점포 코드 여기에서 앞에 있는 네 가지 디지트는 업종을 나타내고 그 뒤에 있는 이 번호들이 점포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여기 1002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한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포 코드를 또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 즉, 요 데이터셋하고 요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사용해야지만 이 3번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강수량 데이터에서 250mm 이상은 상, 50에서 250까지는 중, 50에서 50mm 이하는 하로 변환한 후에 강수량을 상, 중, 하로, 즉 강수량을 다루라 그랬어요. 강수량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강수량 정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강수량 정보를 이용하려면 이 업종별 월 평균 구매 건수를 구하시오라는 것을 이 업종과 이 업종이라는 정보와 판매 건수라는 정보와 이 강수량이라는 정보를 함께 모아서 이 4번 질문을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잠깐 미리 한번 살짝 보면은 이 어느 특정 원조 백반이라는 곳이 서울시 강남구에 있으니까 서울시 강남구에 비가 어떻게 왔다, 이 정보를 아마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듯이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셋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셋을 이렇게 핸들링을 잘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이제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런 것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의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제부터 오늘 조금 시작해 보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분석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분석인데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과를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데이터를 핸들링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고, 즉 그래프 같은 것을 좀 그려서 눈으로 쉽게 보고 이제 understand, 이해하고요.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 아마 데이터 분석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 우리가 새로운 만약에 어떤 요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리 준비 단계에서 첫 번째 재료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것은 고기다, 이것은 야채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리 도구는 뭐가 있느냐, 뭐 프라이팬이 있느냐, 뭐 냄비가 있느냐, 뭐 이렇게 주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리를 하는 법, 즉 기초적인 요리법을 익히는 거, 이것은 굽는 것이다, 이것은 튀기는 것이다, 이것은 끓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료를 다루는 법도 이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고기는 뭐 이렇게 잘라서 쓰면 좋고, 야채는 뭐 이렇게 뭐 채를 쓸 수도 있고, 이게 슬라이스 낼 수도 있고, 이렇듯이 재료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코레이션, 이제 예쁘게 접시에 잘 담는 법도 알아야지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요리의 특성을 안다는 것은 마치 데이터의 특성을 아는 것과 같고요. 요리의 도구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될 변수, 함수, 패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기초 요리법을 배운다는 것은 R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든 상관없는데, 자, 우리는 이번에 R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기초적인 연산자와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운다는 것이 될 겁니다.
재료를 다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는데, 자, 우리는 디플라이 R이라고 하는 훌륭한 이 패키지가 있어서 자, 이런 걸 잘 사용하면 돼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겠죠. 데이터 셋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래서 이제 ggplot2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패키지가 있어서 자,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인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 이 교재에는요, 뭐 멤버십 기획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자, 실제 사례 비슷하게 하나 꾸며가지고 한번 데이터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그러면 R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번에 배우려고 하는데 과연 R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R은요. 자, 우리가 지금 R에 대한 얘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엑셀이라는 것도 있고 파이썬이라는 것도 있고 SQL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어떻게 다른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계 학습, 데이터 마이닝, 뭐 데이터 분석, 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총체 그냥 총괄해서 그냥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번 불러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금융, 보험, 제조, 의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자, 요 얘기를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R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른쪽 보이시는 것은 R이라는 컴퓨터 랭귀지의 로고, 자, 그림이 되겠고요. 자, 한마디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계 분석을 하고자 만든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근데 이 R에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은 첫 번째,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만 되면 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소스다. 이 얘기는 뭐냐? 보통 이제 어떤 회사들은 자기들이 어떤 대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R은 요즘 뭐 공유 경제라는 철학이 우리 이제 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철학하에 많은 과학적인 지식들을 이제 공짜로 나누어 주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세상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R은 아주 훌륭한 프로그래밍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놨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기능을 하도록 또 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좀 쳐보시면 이제 R 블로거스라고 하는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서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나고 계속 R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뭐 엑셀처럼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그냥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뭐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내가 직접적으로 이걸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직접 코딩을 하면서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 그래프 그리고 통계 분석, 특히 이 통계 분석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뭐 파이썬 같은 다른 랭귀지에 비해서 훨씬 더 통계 분석에 특화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몇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범용 프로그램 개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R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것을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상용화된 커머셜리 만들어진 완전 새로운 돈 받고 파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련된 건데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이 R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내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곳에 데이터셋을 일단 가져와서 거기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정말 뭐 몇천 기가바이트의 어떤 데이터셋이다. 자,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아주 큰 데이터셋들도 R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전 세계 인구들의 데이터를 다 관리하겠다 이런 이슈가 아니면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R을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 시리즈는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 자, 이런 것들을 주로 볼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수학이나 통계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R을 가지고 통계 분석하는 것도 배우고 뭐 머신러닝, 텍스트 마이닝, 소셜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강의 시리즈는 이 데이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R을 이용해서 다룰 수 있느냐,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겁니다. 자, 이 R과 비슷한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엑셀이 있습니다. 자, 엑셀은 누구나 잘 알죠. 그래서 장점은 아주 쉽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호환성이 좋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모든 사무실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 엑셀은 그 엑셀 표에 행의 수가 6,000 라인을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 30만, 40만 행을 가진 데이터셋을 다루어야 하는데 엑셀이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복잡한 어떤 가공이나 수정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엑셀이 제공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 기능들만 하는 거지 아주 복잡한 분석은 할 수가 없다. 자,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자, 반면에 파이썬이 사실은 기계학습이 이제 유행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아주 인기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이것의 장점은 이것도 상당히 직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워요. 자,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R이 파이썬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R부터 좀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다라는 얘기는 뭐 C++라든지 뭐 아니면 뭐 포트란이라든지 옛날에 아주 진짜 어려운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있었거든요. 사용하기 좀 불편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료고요. 공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진짜 강점은 다양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즉 이 말은 이 파이썬을 이용하면요, 로봇을 직접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앱을 만든다든지 아주 상용화된 돈 주고 팔만한 그런 아주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아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 파이썬을 실질적으로 뭔가 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다든지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관리 좀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통계와 데이터 분석 면에서 괜찮은데 R보다는 약해요. R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좀 꺼놨는데요. R이 가장 강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전용 용어가 아니라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먼저 좀 익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 말고 그냥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알아야 할 지식들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QL인데요. 자, 회사에서 가면 SQL 진짜 많이 쓰죠. 그래서 Relational Database,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뭐 SAP이나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다룰 때 아주 빠르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찾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SQ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query란 말이 이제 질문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의 장점은 원천 데이터를 조작하고 처리하기에 좀 편하고요. 아주 문법이 표준화되어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표준 SQL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SQL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통계, 고급스러운 데이터 분석, 시각화 처리 이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오던 그런 언어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가 대용량이냐 저용량이냐에서 SQL은 원래 아주 대용량 자료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대용량 처리의 측면에서는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이썬, R 다 괜찮습니다. 엑셀은 저용량에 적합하고요. 반면에 아주 고급스러운 데이터 분석이냐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그냥 쉬운 데이터 분석이냐에서는 SQL은 쉬운 것밖에 안 돼요. 반면에 R이 아주 고급스러운 데이터 분석을 잘 할 수 있다. 뭐 파이썬도 좀 많이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통계나 이런 데이터 분석에 아주 R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파워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를 좀 잘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R을 우리는 R 자체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나중에 이것을 R을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해서 아주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보험, 제조, 의학, 에너지, IT, 마케팅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일들을 하는데 이런 R이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이런 비즈니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요, 어느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크레딧 카드를 하나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카드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다 획득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고, 성별, 연락처, 거주지, 직업, 월수입, 가입 일자, 뭐 이런 거 개인 사적인 정보잖아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어디에 살고, 뭐 수입이 얼마고, 뭐 전화번호 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신용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 결제했던 정보가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무슨 카드를 썼다, 카드 번호는 뭐고, 몇 월 며칠 날 썼고, 어느 식당에서 썼고, 일반 음식점이었고, 이거는 이제 가맹점의 이름이 뭐 강릉 해돋이 매운탕이라고 하는 식당이었고 4만 원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쓸 때마다 정보가 쌓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 사람이냐, 얼마나 자주 쓰느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신용카드 회사에서 뭐 VIP 멤버로 그 고객을 관리한다든지, 뭐 등급을 설정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주지, 활동 패턴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아니까 주변 음식점에 대한 할인 정보를 준다든지, 뭐 프로모션 정보를 준다든지. 만약에 이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입 외제차를 주로 타고 다니더라. 그럼 수입 외제차의 경정비 서비스에 대한 광고 문구를 이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할인 할부 혜택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관련 뭐 정보를 준다든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돈 쓴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낚시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네. 낚시 용품을 많이 돈 주고 샀구나. 그럼 낚시 커뮤니티 를 좀 홍보하는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든지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기업이 이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잘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그래서 R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뭐 방금 요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자, 각자 한번 리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